미담 있다 하니까 점점 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던 베트남이 이번에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역대급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독 베트남만이 러시아 편을 들며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한국이 베풀어준 은혜는 까맣게 잊고 기고만장하다가 최근 한국이 내린 특단의 조치에 깜짝 놀라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베트남의 시커먼 속내를 너무도 속속들이 알아버린 한국은 베트남과 완전한 손절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신 한국의 신의를 지킨 아프리카의 한빈민국에 아낌없이 지원하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보여준 아프리카 빈민국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슈 커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공공의 적이 된 러시아가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비행을 잇따라 금지시키며 러시아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는 이 나라만큼은 여기에 동참할 뜻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얼마 전 당민코의 주 러시아 베트남 대사는 러시아 고위급 인사와 만나 경제와 관광 인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갖고 나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 시기 왜 굳이 베트남은 러시아와 더 친해지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베트남스러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옛소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을 통해 시킨 북베트남은 소련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 전 베트남 주석도 소련과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반제국주의 투쟁 활동을 벌이던 그는 프랑스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자 1993년 소련 모스크바로 넘어가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익히며 공산당 동아시아 담당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묘소에 잠들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러시아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베트남과 러시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중에 소련과 러시아에서 유학한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베트남 공식 의전 서열 1위인 웬푸 정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삼여부엉 회장이 있는데요. 이로 베트남 의전 서열 1위와 부자 서열 2위가 모두 소련에서 공부한 유학파인 셈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오는 15일부터 주요 관광지를 모두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24개국에 한해 비자 면제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리스트에는 러시아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상관없이 러시아 관광객을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비행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사실 러시아 관광객은 베트남의 주요 관광 수입원입니다. 매년 다수의 러시아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이 러시아의 항공기를 맡게 된다면 베트남의 관광 수요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서는 관광 산업의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것이었죠. 이를 방증하듯 일각의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최근의 혼란을 틈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큰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은 한국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끊임없이 심기를 건드리는 것도 모자라 이번 일로 국제적 비난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한국의 삼성은 베트남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베트남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며 혼비백산하고 있는데요. 과연 베트남을 충격에 빠뜨린 삼성의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얼마 전 삼성전자는 베트남 협력사에 있던 스마트폰 생산 라인 일부를 경북 구미로 이전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다용우행성 소재 협력사에서 쓰던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 생산 라인 2대를 구미 지역 협력사로 옮긴 것인데요.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던 삼성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생산 시설 일부를 구미 사업장으로 옮긴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공장 봉쇄 조치를 내려 공장 가동률이 50% 이하로 내려간 데 따른 삼성의 글로벌화 전략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공장이 멈추면 하루에 170억의 손실이 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베트남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위치까지 오르지 못했을 베트남이 걸핏하면 한국을 폄하하고 조롱하자 삼성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자 했던 것이었죠. 결국 삼성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생산량을 점차 늘리고 있으며 일부 생산 라인을 국내로 옮겨 현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움직임에 베트남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한국으로 이전한 베트남 공장. 두 곳은 삼성의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 3억 대 중 60%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 거점의 메인 역할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베트남 내에서는 삼성이 진짜로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있다, 한국을 무시한 데 대한 자업자득이다라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네티즌들은 삼성의 대처가 현명했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은혜를 모르는 나라는 손절이 맞다. 베트남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나서 소가 어디 갔지? 하고 있을 거리라며 환호했습니다. 한편 베트남과 달리 한국과 두터운 신이 를 맺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며 승승장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킬리만자로와 세렝게티의 나라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는 올해 한국과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나라인데요. 얼마 전 한국의 K건설이 탄자니아에서 다시 한번 세계 최강 건설업에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유세린 더 교량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인데요. 탄자니아 브릿지라고 불리는 유실린더 교량은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의 교통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웃셀린 더 교량 프로젝트는 한국의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이자 아프리카에서 진행한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기를 준수하며 완벽하게 공사를 마치자 탄자니아 현지에서는 한국의 건설 역량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뉴스벨린 더 교량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즉 이번 사업비가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됐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탄자니아 정부에서는 한국의 고마움을 표하며 현재 추가 수주는 물론 탄자니아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탄자니아 철도 시장 첫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현대로템은 탄자니아 철도공사가 발주한 3,004억 원 규모의 전동차 80량과 전기기관차 17량 사업을 낙찰받았는데요. 이번에 현대로템이 수주한 전동차와 전기기관차는 그동안 디젤 전동차를 내온 탄자니아에서 운행되는 첫 번째 친환경 전기 열차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탄자니아 철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인데요. 탄자니아 정부가 약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탄자니아의 빈곤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의 탄자니아인들이 한국국제협력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스터디 투어즈식 교류 프로그램 및 장학금, 직업훈련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토고라니 에드릴 스마보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탄자니아는 한국의 가장 큰 공적개발원조 수혜국 중 하나이다. 양국은 단순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에서 진정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로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아프리카의 빈민국가에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며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를 가장 씁쓸하게 지켜보고 있을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 아닐까요? 이제 한국 정도는 바쁘니 뛰어넘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베트남 경제가 계속해서 뒷걸음질치며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등을 돌리고 일본에 찰싹 붙은 걸 후회해봤자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만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걸이었습니다.